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는 머나먼 우주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외계 생명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여러 공상 영화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였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후부터는 실제로 이들을 찾고 교신하기 위한 여러 흥미있는 시도들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저 먼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외계 생명에 대해 알아봅니다. 외계 생명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인물은 16세기의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입니다. 그는 우주가 무한하고 지구 이외에 수많은 행성계가 있으며 그곳에도 지구처럼 생물이 존재할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갈릴레이와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당대 유명 학자들도 우주는 무한히 넓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외계 생명체를 다룬 학자들의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동물원 가설 The Hypothesis로 우주 안에 있는 지적 생명체들이 생명체의 다양성을 이유해 의도적으로 지구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우주 생태계의 유지와 종족의 보존을 위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외계의 종족들이 일부러 행성에 접근하지 않고 탐사만 한다는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한 이탈리아계 미국인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의 페르미 역설이 있습니다. 페르미는 우주의 나이가 오래되었고 무수히 많은 항성이 있으며 그 수많은 항성들이 지구와 유사한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다른 지적 생명체들 역시 이 지구에 널리 분포하고 있어야 하고, 그중 몇몇 종족은 이미 지구에 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탄소 화물과 용매로 물을 사용하는 화학 반응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들 원소가 우주에 풍부하고 유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리라 추정합니다. 2011년 나사가 진행한 실험에서 생명체에게 매우 치명적으로 알려진 비소를 넣은 배양액으로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데 성공하고, 이 비소가 생명체의 필수 6대 원소 중 하나인 인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외계 생물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와 다른 생화학 구조를 가질 수 있음이 증명되기는 하였으나, 2년 후 실제로 비소가 인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근원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구에서는 태양과 같은 항성인 모성에서 발생하는 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성에서 발생하는 열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이 외에 행성 자체에서 발생하는 내부열 혹은 행성 간 기조력이나 마찰열이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추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만 보더라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지하 깊숙한 곳이나 심해에서도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심지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도 또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에 따라 몇몇 과학자들은 미생물 수준의 생명체는 우주에 아주 흔할 것이고 어쩌면 태양계 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구의 이웃 행성인 화성,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환경이 지구의 극한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들 전체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한 방법 중에는 당연히 탐사선을 직접 보내 관찰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기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태양계에서 생명체 탐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부 탐사선 등은 화성에서 물의 존재를 밝혀내는 등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여러 탐사 활동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기 이전에 행성과 위성에 대한 관측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태양계 내 여러 행성과 위성들은 직접적인 탐사가 가능하지만 태양계 외의 다른 행성들은 지구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는 직접 관측이 아닌 여러 다양한 간접 관측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중 가장 용이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관측인데, 도플러 효과란 어떤 파동의 파동원과 관찰자의 상대의 속도에 따라 진동수와 파장이 바뀌는 현상을 말하고, 이를 외계 행성 관측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행성의 경우 빛을 발하는 항성에 비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측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성의 중심별은 매우 큰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림이 아주 미세합니다.
하지만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미세한 떨림 현상만으로도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도플러 효과에 의하여 행성의 이동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플러 효과를 응용하면 행성의 크기나 질량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행성의 간접 관측 방법으로는 미세 중력 렌즈를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은하계 중심에 위치한 천체의 중력으로 인해 뒤쪽 천체의 빛이 아주 미세하게 굴절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인데, 은하계 여기저기 위치한 별들이 우리의 태양처럼 수성, 금성, 화성 등과 같은 행성을 거느리고 있으면 행성의 중력이 추가적인 변화 및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행성의 위치와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우리 은하 내부에는 태양과 매우 비슷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별들이 매우 흔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행성들을 거느리고 행성계를 형성한 별들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지구에서와 같이 탄소 원자가 외계 생명체들의 기본 구성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탄소 원자가 다른 원자들과 화학적으로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화합물을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백질의 기본 구조인 아미노산은 우주에 떠다니는 운석이나 성간 기체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계 생명체를 실제로 발견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은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외계 행성들을 이제 막 찾아내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그 거리가 너무 멀어 직접적인 관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지구의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파 망원경으로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세티 프로젝트입니다. 외계 지적 생명 탐사 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는 외계 행성들로부터 오는 전자기파를 찾아내거나 또는 우리가 전자기파를 보내서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티 프로젝트의 연구 방법에는 크게 수동적 외계 지능 찾기 패시브 세티와 능동적 외계 지능 찾기 액티브 세티가 있습니다. 수동적 외계 지능 찾기는 외계로부터 보내오는 신호를 받아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능동적 외계 지능 찾기는 외계인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법으로 이론상으로 보면 외계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의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수동적 외계 지능 찾기의 경우 과거 물리적 전파 펄스만을 이용하였으나 최근 들어 외계 문명이 사용할지도 모르고 또 수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레이저 전파와 레이저 플래시 등을 이용한 탐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외계 지능 찾기의 최초 사례이자 외계와 교신을 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파이오니아 금속판입니다. 파이오니아 금속판은 1972년과 1973년에 발사된 우주탐사선 10호와 11호에 장착된 금속판으로, 해당 금속판에는 인류로부터의 메시지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인간 남녀의 모습과 함께 탐사기의 고향인 지구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기호가 그려져 있으며, 이 금속판은 성간 공간을 도는 일종의 버틀메일, 즉 우리가 가끔 예전 영화에서 보면 해안가에 떠밀려 나오는 편지를 담은 유리병과 같은 의도로 우주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금속판이 다른 외계 지적 생명체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진 기술적 한계로 인해 금속판을 탑재한 탐사기가 멀리 뻗어나가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오니아 금속판과 이를 탑재한 파이오니아 탐사선은 태양계를 탈출하는 최초의 인공무체가 되었으며, 나사는 이 금속판을 우주 내의 미소물질에 의한 침식으로부터 보호받는 위치에 장착시켰습니다. 파이오니아 금속판 이후 능동적 외계지능 찾기의 일환으로 제작된 물체가 바로 금제 은반, 보이저 골든 레코드입니다. 보이저 금제 은반은 말 그대로 축음기의 은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구상의 생명체와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기 위한 여러 소리와 사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반은 1977년 발사된 보이저 탐사선 2대에 실려 발사되었으며, 은반의 내용은 칼 세이건이 의장으로 있는 의원회에서 결정되었고, 115개의 그림과 파도, 바람, 천둥과 같은 자연의 소리, 새와 고래의 노래 같은 동물들의 소리, 서로 다른 문화와 시대의 음악, 55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과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쿠르트 발트하임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보이저 탐사선은 우주 공간을 유영하고 있으며, 다른 항성계에 접근하기까지 약 4만 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인류가 외계 천체로 발신한 여러 메시지 발신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레시보 메시지는 25,100년 떨어져 있는 허큘리스 대성단을 목표로 1974년 11월 16일에 발신되었으며 이 메시지가 그곳에 도착하는 예정일은 약 27,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다 커스믹 컬리지라는 이름을 붙인 메시지는 천여자리의 항성 스피카를 목표로 하고 1997년 8월에 발신되었고 2247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구로부터 100조짜리 방향으로 69광년 떨어져 있는 100조짜리 16A, B, C로 구성된 다중성을 목표로 하여 1999년 5월 24일 보내진 메시지 커스믹 콜1은 2069년 11월에 도착할 예정이며 티네이지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지구로부터 큰 곰자리 방향으로 약 46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유사태양 황색 외성 큰 곰자리 47을 목표로 2001년 9월 3일 발신된 메시지는 2047년 7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구로부터 개자리 방향으로 41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외성 개자리 55A와 B를 향해 2003년 7월 6일 발신된 메시지 커스믹 콜2는 2044년 5월에 도착 예정입니다. 또한 다중성계 폴라리스를 향해 2008년 2월 4일에 발신된 메시지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그곳에 2439년에 도착할 예정이고 지구로부터 20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 외성 천칭자리의 글리제 581을 향해 2008년 10월 9일에 발신된 A Message from Earth는 2029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역시 글리제 581을 향해 2009년 8월 28일에 발신된 Hello from Earth는 2030년에 도착할 예정이며 지구로부터 14.6광년 떨어져 있는 양자리의 양자리 TZ를 향해 2009년 11월 7일에 발신된 메시지 루비스코 스타즈는 2024년에 그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구로부터 쌍둥이 자리 방향으로 56광년 떨어져 있는 쌍둥이 자리 37을 향해 2012년 8월 15일 발신된 와우 대답 좀 해줘 와우 리플라이는 2069년에 도착할 예정이고 지구로부터 목동자리 방향으로 18광년 떨어져 있는 GJ526을 향해 2013년 7월 10일 발신된 메시지 외로운 신호 론 시그널은 2031년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 인류만 존재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만일 지적 외계 생명체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을지, 또 다른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득하는 채 마무리합니다.